자,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주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은 약간의 두 가지의 호재 악재가 공존을 해요. 자,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악재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예전에 미국에서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에서 장비가 들어가는 걸 중국에 장비가 들어가는 걸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안 그래도 압박이 심한데 근간에는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죠. 자, 보조금을 주는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신청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바로 중국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덜란드하고 독일도 막았는데 일본도 막았거든요. 우리나라까지 막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악재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중국에 투자해 놓은 돈들이 꽤 많은데 이걸 회수도 해야 되고 그러고 중국에 대한 매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한 가지 악재가 되고 또 이제 하나의 이제 반도체 업체에도 좋은 호재가 되는 건 물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 채널은 주식 채널이에요. 어떤 여건이 됐든 정치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딱 주식으로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풀려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삼성전자 일본의 소니 회장이 삼성전자를 방문하죠. 이렇게 이제 빅딜이 약간 이루어지면서 어떤 뭐 큰 빅딜이 아니라 이렇게 좀 서로 좀 유화 제스처 이런 게 있으면서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풀어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좋은 호재가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악재와 호재가 두 가지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제 채널의 모토가 뭐죠? 주식은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와 추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살아났을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급이 좋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수급적인 면을 반드시 보고 있어야 돼요. 약간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요. 자,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도 저렇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점유율이 좀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만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쪽 올라간 거고. 금방 알려드린 대로 삼성소니 반도체 한일 동맹 이제 수출 규제가 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근간에는 이제 원체 돈들이 코스닥에 있는 많은 돈들이 2차 전지 관련주로 몰려져 있어요. 그죠? 몰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가 좀 잠잠해져야 다른 쪽으로다가 낙수 효과가 떨어져요. 많은 자금들이 2차 전지에 쫙 몰렸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금 그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받는 그런 느낌이고 넷포트에 만약에 지금 2차 전지주가 없다면 서운할 정도로 그죠? 2차 전지가 강하죠. 근데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사실은 약한 건 아닌데 대표적인 해성 DS를 보면 저 해성 DS를 반도체 주가에 빼놨는데 사실 오른쪽 산에 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해성 DS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찍었어요. 20개월 선을. 그래서 저걸 뚫어주면 물론 더 가겠지만 못 뚫어주면 조정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 수급주선 60주선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저걸 뚫어줘야 가요. 거래량은 제대로 터졌어요. 자, 봅니다. 자, 최소한 이 앞전에 있는 물량도는 다 잡아먹었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던 친구가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너무 짧죠. 요게 길면 길수록 좋은 거예요.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친구는 뛰더라도 다시 한번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 20개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큰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여기도 뚫고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단지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목표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눌러졌을 때 밑으로 밀렸을 때 한번 사보고 떨어지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미코도 제가 이제 이 친구도 멤버방에서 알려드렸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우리가 멤버방에서 매수 타이밍이 없었어요. 여기 갖다 찍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냥 날아가라면 못 샀는데 이제는 너무 높죠. 첫 번째 얘 때문에 그린 거야. 이 대량 거래. 그래서 주식은 이게 수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네들이 빵 때린 다음에 그다음에 조용히 매집을 해놓고 그냥 올라갔죠. 근데 월봉 H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는 만만하지 않아요. 물론 목표가는 여기가 돼요. 이렇게 한 14,400원쯤 여기가 되고 요거 뚫어주면 이제 정고점 갈 건데 지금 들어가기엔 역시나 불편하죠. 수급주선인 6선 뚫어줄 때가 제일 좋았고 이제는 자리가 높아서 약간은 피하셔야 되고 굳이 사시고 싶더라도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LTC가 뛰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탈출해 버렸죠. 자,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전고점 근처가 있어요. 결국은 다 와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높은 애들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낮은 애들을 좀 봐야 돼요. 사실 낮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MK전자를 봅니다. 사실 LTC는 조금 더 갈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양봉에 사지 말고 주식은 운봉을 떨어졌을 때 이렇게 눌림목에 사시는 게 더 좋아요. 자, MK전자도 챗GPT로 연결이 됐죠. 지금 반도체 또 하나의 호재는 사실은 챗GPT라든가 AI 이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여기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고 위성 관련주라든가 위성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역시나 반도체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전기차 충전 시장이 커지게 되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차 충전 시장이 커지기도 하지만 역시나 뭐가 따라가냐면
차량용 전기차 반도체. 그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들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어쨌건 MK전자는 우리가 멤버방에서 얘기할 때가 제가 여기에요. 여기서 잘 모아놓으시라고. 근데 빵 때렸죠. 물론 이렇게 빵 때린 애들이 원래 여기로 오면 더 좋거든요. 안 왔어요. 안 왔을 때 21선 깨지 않으면 홀딩이에요. 그래서 쭉 들어가 때렸죠. 올라갔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멤버방에서 이 종목을 뺐거든요. 저는 멤버방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첫 번째 매수 타임을 얘기해 드려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아무거나 찍어봐도 전부 다 230선 여기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는 850p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840, 50p가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도 별로 높은 게 없어요. 주식은 싸게 사는 거죠. 저희 멤버방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시고. 자, MK전자의 첫 번째 매수 제가 첫 번째는 여기고 띄었는데 이제는 월봉에서 보게 되면 목표가가 여기가 되게 돼요. 여기. 2만 원에서 18,000 여기가 돼요.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죠. 절대 20개선 깨면 안 되고 뚝 떨어져요. 자,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인데 단지 1차 목표가 가벼운 목표가 20개선 이제 찍었어요. 만약에 지수가 830p를 받고 떨어지게 되면 뚝 떨어지겠죠. 자, 주봉을 봅니다. 수급주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흐름은 강한 거예요. 앞으로 60주선만 안 깨면 되고 일봉에선 거량 빵 터졌죠. 그러면 음봉을 떴을 때 매수 20일부터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예전에 이 하나머티리얼 잡으면 대단했거든요. 대단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빈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이게 팍 때렸는데 지금 제가 살펴보는 부분은 반도체 재료 부분이에요. 자, 우하향이 긁었다가 추세 전환을 해줬습니다. 잘 해줬는데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5개선 깨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 20주선이죠. 자, 조정을 거쳤을 때 거칠 순절이 20주선인데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되고 일봉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거래가 터진 않았는데 흐름이 좋죠. 대신에 크게 메리트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앞전에 세력들이 엄청 크게 이렇게 좀 얌얌한 주식들은 사실은 반등폭이 작긴 해요. 특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죠. 7,000원짜리가 이제 거의 10배 갔으니까. 그래서 5개월 깨면 손절할 각오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의 위치가 높다면 우리가 좀 굉장히 신경 쓰고 봐야 될 낮은 애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가 FNS테크예요. 이 친구의 월봉의 위치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죠? 그냥 낮은 데 있고 외바닥이 아닌 다중바닥이죠. 저점 이정도 확인이 돼 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5개월 선만 깨지 않은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지금 일봉에서 보면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권이 들어왔죠. 눌림목 주고 돌아나가는 상황이라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땐 누구나 살지 알고 누구나 볼 줄 알아요.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갈 줄 아는 것. 이게 실력인 거죠. 자, 또 하나가 마이크로 컨텍스트이에요.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권에 있죠.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우하향할 때 사는 게 아니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지수가 850p를 맞고 떨어지면 다시 바닥이 올 수는 있지만, 더 사면 되는 거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20선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정이 살짝 거치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봉에서 보게 돼도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고, 그죠? 이렇게 눌림목 주고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텍스트의 이런 공간은 굉장히 싼 공간이고, 그냥 사놓고 하루하루 일비하지 않고 믿고 참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근데 가겠죠. 지금이야 많이 조정권을 거치긴 하는데 반도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같이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후성을 봅니다. 후성의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죠. 자, 후성을 우리가 인들어 보는 게 아니죠. 월봉의 위치가 바닥권에 있죠. 지금 월봉 5개선 위에 있고 제대로 날아갔을 때 뛸 자리가 20개선이 되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 전환이 돼 있죠. 언제 났냐면 여기 20선 돌파해 줄 때 이때가 최초 해준 거는 저번 달이에요. 저번 달 1월 달 말에 해주고 우상향 중이죠. 앞으로 5주선만 깨자는 어디 갈까요, 이 친구? 60주선 즉 수급주선인 16,000원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최소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물량을 싹 잡은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고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이제 매물대 위에서 끝났죠. 지금 어제도 이런 자리만 지켜주면 좋아지겠죠. 대신에 항상 우리는 종목보다 시장이 먼저예요.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내 종목만 강하다? 그럼 더없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을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많은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이 있죠. 뭐 덕산하이메탈 같은 친구들도 제가 멤버방에서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여기에 여기. 왜 얘기했냐면 이거죠. 거래량을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앞전에 있는 최소한 그죠? 앞전에 있는 물량을 싹 잡는 대량 거래가 어디서 들어왔죠? 월봉 바닥에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죠. 여기서 관심 있게 보고 또 한 번 들어왔죠. 지금 두 번이 터졌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친구를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알려드렸거든요. 여기부터 계속 날아가요. 쭉 올라가죠. 그죠? 지금 가만히만 들고 있었으면 엄청나게 좋은 수익권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좋은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데 끝났니 안 끝났어요. 5일선만 안 깨면 더 올라가겠죠. 대신에 제가 멤버방에서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저희 멤버님들이 700분이 넘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멤버방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5일선만 안 깨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물론 여기 갔다가 코스닥이 850회를 팍 맞고 떨어지면 이런 데 떨어지겠지. 그렇지만 나는 수익권이죠. 여기서 샀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최초에 얼마나 싸게 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아직도 우리가 봐야 될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재료 쪽에서도 있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굉장히 살만한 종목들이 많아요.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몇 개 얘기해드렸고 앞으로 더 우리가 매수해 나가거나 이게 매집이죠. 세력들만 매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들도 전체적으로 매집이라는 거래요. 그죠? 세력들이 살 때 나도 같이 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같이 매집해주고 쭉 같이 모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시장에서 살아나는 방법이고 이런 친구들을 잘 모아 나갔을 때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 중에서 많이 높은 애들도 많은데 굉장히 낮은 애들도 많아요. 낮고서 우리가 이제 지수 차트가 850배를 찍게 되면 조정이 들어올 건데 이때 높게 물리신 분들은 상당히 계좌가 위험해질 거고 낮게 싸게 사신 분들은 물론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수가 조정 먹고 돌아 나갈 때 나가자마자 빵 때릴 수 있다. 우리 종목들이 가장 빨리 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대장주인 막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렌 같은 건 못 산다 하더라도 최근 에코프로 H라든가 그 2차전지 가격이 낮았던 애들, 그죠? VN텍이라든가 그 윈텍이라든가 굉장히 낮았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굉장히 싸게 있거나 밑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이제 너무 높은 애들은 약간 피하셔야 돼요. 진짜 그 840배 찍게 되면 굉장히 지수가 위험하고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조심해서 잘 보시고 또 올라갈 수 있지만 근간에 이제 보안 관련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 미국에서 지금 실제로 보면 이제 보안에 대한 그 어떤 강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보안 관련들이 만만치는 않긴 한데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첫 번째가 K사인인데 월봉에서 보면 5개선 위에 있죠. 지금 K사인을 우리가 보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굉장히 낮은 데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이선 위에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여기만 깨면 돼요. 사이본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한 자리에서 많이 올라왔죠. 사이본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이 친구는 이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고 딱 이제 첫 번째 매수하면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거든요. 세 번째는 21선 아니 여기고 네 번째가 여긴데 사실 21선까지 밀려주는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기도 하지만 깨자마자 던져야 돼요.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여기가 더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별로 없어요. 단지 이제 이 친구가 좋은 건 2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죠. 지금 월봉에서 보면 5개선 위에 있어요. 그죠?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죠. 주봉에서 수급주선만 뚫어주면 빵 때릴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역시 드림 시큐리티 제가 얘기할 때 여기거든요. 굉장히 쌀때기했는데 결국은 여기 갔죠. 자, 지금부터 역시나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드림 시큐리티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라운피플은 이제 못 건드리죠. 라운피플 얘기할 때가 여기 제가 얘기할 때가 이제 여기가 있어요. 이 조정이 좀 힘들긴 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첫 번째 매트는 여기죠. 두 번째가 여기고 이제 세 번째가 사실 여기인데 세 번째가 21선이면 불안한 거고 요렇게 240일선 근처가 더 좋아요. 그냥 찍고 또 올라갔죠. 근데 아직 안 간 라운 시큐라든가 질환지교 시큐리티 같은 친구들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간에 폐배터리 관련주도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한데 사실 폐배터리도 미래 먹거리예요. 지금 2차 전지만 강한 게 아니라 사실은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무조건 신경을 쓰고 보셔야 되죠. 몇 개가 있어요. 이제 MPC가 예전엔 대장주였었는데 MPC는 우하향 중이었다가 지금 5호선 돌려놨죠. 자, 추세가 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잘 뛸 수 있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막 포스코 햄텍이라든가 막 이런 친구들 보지 말고 좀 낮은 애들, 인서니엔트라든가 이지트노이스 뭐 이런 애들 밑에 있는 애들 좀 위주로다가 특히 삼천리 자전거 같은 애들 위치 굉장히 낮거든요. 이 삼천리 자전거는 자전거 관련주기도 하지만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 흐름을 갖고 있어요. 삼천리 자전거가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해서 자세히 보시면 아마 큰 흐름과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HLB 그룹 얘기 좀 해볼게요.